사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사실 고혈압은 지금 현재 환자가 1340만 명인가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치유하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도이지만 사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맥경화증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고 이런 것들을 동맥경화증이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감기 환자가 열이 있다고 열을 병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감기가 병명이죠.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증이 병명이지 고혈압은 그 결과일 뿐이거든요. 동맥경화는 여러 증상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마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동맥경화죠. 후유증이죠.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 막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잖아요. 좁아져 있는 혈관으로 계속 동일한 혈액을 보내려면 세포 입장에서는 동일한 혈액이 안 오거든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혈액이나 산소나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뇌는 그 신호를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강하게 뛰거나 빨리 뛰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혈관으로 빨리 보내다 보니 혈압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혈압을 떨어뜨리면 세포는 여전히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약을 계속 올라가는 건 그 필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동맥경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동맥경화의 원칙은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지방이지만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이고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인 거예요.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줄였더니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콜레스테롤 섭취가 적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육식이 동맥경화의 제1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레스테롤 생성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밖에 원인들은 뭐 커피 같은 것도 영향을 줘요. 카페스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물질들이 콜레스테롤이 배출되는 걸 막아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누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결국 똑같아요. 음식을 바꿔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는 거죠. 만약에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면 아까 그 짐픽스 그 달리기 하신 분 20년 동안 달렸는데 지금 동맥경화증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운동이 먼저가 아니고 음식이 먼저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고혈압 약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만 떨어뜨려주는 것이 동맥경화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잘 터져요. 잘 터진다는 것이 그 뇌졸중이죠. 뇌졸중에서 뇌출혈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계를 보면 뇌출혈은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막히는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은 늘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고혈압 약이 한 일은 뭐냐면 뇌출혈을 줄이고 뇌경색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우스운 거인데 즉 뇌출혈로 돌아가실 것인지 뇌경색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를 선택하는 게 고혈압 약이요? 이런 이제 황당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을 줄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음식을 바꾸는 게 큰 효과가 있느냐면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막힌 혈관이 6주 만에 뚫려진 혈관 사진이에요. 건강한 채식 식단으로 바꾸면 혈관이 이렇게 6주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생각할 때 혈압을 초점을 두지 마시고 혈압을 올리는 혈관이 막혀있는 좁아져 있는 딱딱해져 있는 동맥경화증을 생각하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니까 이것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즉 현미채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 당뇨병에서 벗어나려면 또 마찬가지로 원인을 생각해 보는데 흔히 당뇨병의 원인은 고혈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혈당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증상의 하나이고요. 자, 그럼 왜 혈당이 높으냐라고 하는데 첫째는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 들어오면 우리 원래 몸에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인슐린이 처리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럼 우리 몸에는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세포에도 혈관에도 이런 지방산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방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하면 이 지방이 여러분 그 설거지 할 때
그 기름때를 설거지하려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지방의 역할이 그런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많다면 세포에 이걸 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인슐린이 작용을 하려면 세포에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리셉터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봐요. 인슐린이 붙어도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이고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이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버려요. 거꾸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슐린을 더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쓴다면,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쓴다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니까 좀 더 그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은 하긴 하겠죠. 근데 그 낮춘 포도당은 어디로 가요? 다시 지방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럼 더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물론 당연히 포도당을 높이지 않아야 되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지방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동물성 육식을 줄이는 거예요. 육식을 줄이지 않고는 당뇨병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당을 높이는 당뇨식품을 줄여야 돼요. 설탕, 뭐 젤리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현미채식, 녹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녹말식품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당장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녹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현미를 많이 먹는 것, 배불리 먹는 것은 배불리일 뿐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지방 성분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당뇨병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 없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 즉 동물 육식을 줄이고 현미를 늘리는 거, 이것이 기본으로 안 되면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흔히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을 이제 칼슘 부족 때문에 하는데 이 칼슘에 대한 역할을 왜 또 생기는 건데요. 칼슘의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주 기능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또한 중요한 역할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체액이 산성으로 바뀌면 칼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우유나 육식은 산성식품이에요. 먹으면 인이나 체종으로 분해돼서 나오는 게 인황들이거든요. 이게 산성 띄우는 성질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유에 육식에 비록 칼슘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동시에 산성 물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해진 칼슘을 음식으로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방법은 어디서요? 그 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칼슘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산성도를 낮추냐에 달려있는 거죠.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육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유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순이래요. 근데 골다공증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칼슘 섭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과거에 그 차이나 스타디라고 얘기했던 그 논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인데요. 거기 그 과거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칼슘 섭취량을 보면 미국인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골다공증은 거의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처럼 섭취량이 아니라 섭취의 질, 음식의 질이 중요한 것이고 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채식 위주, 현미 채식이라는 것이죠.